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지식 따지기 제5탄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경매할 때 이제 권리 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권리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우리가 어,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또 상가 같은 경우를 임차해서 사용할 때 향후 여건이 안 좋아져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데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 하자 없는 물건을 안전하고 여유 있게 어, 낙찰받기 위해서는 이 말소 기준에 관한 이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말소 기준 하겠습니다.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경매 진행으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말소 또는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리를 판단하는데 기준을 잡아야 인수되는지 말소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일곱 가지네요. 가압류, 압류,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가지는 필히 좀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권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등기부상에 담보가등기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또는 가등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부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 배당 신청 유무를 배당 신청 무 이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신청을 했다 이럴 때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는 말소 기준과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매 개시기 결정 등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는 간단하게 그냥 저당권, 근저당권, 이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 압류, 가압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되는 경매를 강제경매로 이렇게 크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세권인데 이거 유의해야 될 점이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게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배당 신청 유무에 따라서 배당 신청 무에 따라서 이게 말소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말소 기준이 됩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낙찰자의 인수가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말소 기준 권리,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이렇게 보시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분석,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있는데요. 권리분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 서류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해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일반 서류 분석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 건물대장, 대장, 요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답사는 그게 이제 경매 목적물이 있는 현장을 답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그런데 또 들려보시고 인근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시세 같은 거를 이게 판단하시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분석이 하나 또 추가될 게 있는데요. 등기부하고 전입세대 열납내역 요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임차인 분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등기부상, 지금 말씀드린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하고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서 전입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요거를 판단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는데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세권, 임차권, 이 시점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압류, 소유권 이전 가등기.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2015년 5월 2일 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5월 10일 날 임차권 설정되어 있고 2016년 2월 15일 날 근저당, 16년 3월 10일 날 가압류, 16년 7월 1일 날 가처분, 18년도에 압류, 18년 4월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요렇게 뭐 수많은 권리가 한 등기부상에 들어올 리는 그렇게 뭐 만무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일렬로 순서대로 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여기서 과연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가 어떤 걸까?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세권이 제일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 근저당과 앞에 설정된 전세권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여기에서는 이 건물 전체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 전부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이라고 하면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두 번째로 이 배당 신청 여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당 신청 여부. 신청이 했다면은 얘가 말소 기준이 됩니다. 말소 기준이 되고 이후로는 쭉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멸.
어, 그렇지 않고 전세권이 선순위이긴 한데 배당 신청을 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 근저당, 아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뭐 여러 가지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있었잖아요. 7가지. 그 중에서 이 근저당권, 얘가 말소 기준이 두 번째로 말소 기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소 기준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얘네 같은 경우는 인수, 빨간 걸로 표시해 볼까요? 이 말소 기준이 돼서 앞쪽은 인수, 이쪽 뒤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멸. 만약에 전세권이 배당 신청하고 말소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는 뒤쪽으로는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소멸.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소 기준점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이 순서대로 일렬로 쭉 배열할 수 있는 배열 능력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등은 인수됨으로 이제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고요.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아무리 설정돼 있어도 이런 건 다 소멸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좀 너무 어렵게 고난이도로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요. 잘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시고, 일단은 이 말소 기준이 어떻고요 저쪽으로 떠나서 등기부등본을 먼저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은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토지 또는 건물 이렇게 등기부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로 드는 등기부등본은 일반 건물 등기부등본인데요. 이게 표제부는 이제 건물 전체에 대한 이 면적이라든가 용도, 구조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갑구, 을구, 이게 기본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일반 집합건물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또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토지 건물 합쳐지고, 일단은 이 일례로 일반 건물 등기부 등본을 예시로 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요. 어, 소유권 이외에는 어떤 적이냐면 뭐 제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제한 물건 중에 저당권, 근저당권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이런 이제 뭐 질권, 질권도 있는데, 이러한 용익물권 등 이 제한물권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어떤 권리가 되냐면 압류, 가압류, 또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뭐 이런 등기 있잖아요. 가처분 등기, 예, 가등기, 이런 게 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 경우 소유자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에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순위번호 2번 해가지고 소유권 변경해가지고 변경된 소유자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 뭐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을구에는 이제 보시면 이 등기부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를 왔다 갔다 보시면서 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 등을 쭉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보시면 이게 을구에 대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뭐 근저당 채권 채구에 변경이 돼서 4억 5,500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 설정, 용익물권이죠. 전세권 설정됐다가 전세금의 범위, 등기원인 설정 계약에 인해서 접수가 뭐 이렇게 2012년 12월 5일 날 됐다가 요거는 근저당권 설정 또 하나가 있었는데 4,700하고 1억이 설정됐다가 요거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은 주말이라고 하는데 지워졌다, 이제 권리 전세권 설정을 말소했다는 등기예요. 말소하고 주말했다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해지, 2015년 3월 해지, 또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근저당 이렇게 설정됐다가 요거 1억 됐는데 이거 말소했다는 거고요. 끝으로 보시면은 도망 밑에 나오네. 이제 을구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구를 보시면서 일렬로 쭉 나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게 인수되고 말소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 권리 분석하는데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권 이런 거는 등기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되지 않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그런 임차권도 한번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고 쭉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렬로. 이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 분석하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상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물건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